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설이에요. 뭐 하이파서시스라고 그러는데 가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가설이 있고 대안가설이 있어요. 영가설은 보통 귀무가설이라고도 합니다. 그 귀무가설은 과거에 처음에 통계를 하셨던 분들이 영어를 그 한자로 바꾸고 그 한자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귀무가설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귀무가설이 영어로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null hypothesis예요. 여러분들은 뭐 hypothesis는 가설, 그러니까 이 부분 알겠고요. null은 없답니다. 없다. 근데 그 없다를 예전 분들은 한자를 써서 귀무, 없을 무자 써서 없는, 가설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해서 과거에는 귀무가설이라고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null이 0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0, null이 0이니까 0, hypothesis, 가설, 0, 가설 이렇게 곧바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영가설, 뭐 null hypothesis 쓰기가 표기를 할 때 기니까 대부분 어떻게 축약으로 쓰냐면 H는 여기 hypothesis의 약자입니다. H. 그 다음에 0은 아라비아 숫자 0이요. 없다.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H0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영가설은 말 그대로 없다란 뜻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가설.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의 차이가 없다. 뭐 대한민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자존감에 대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 이런 건 뭐냐면 공부 시간이 학점에 효과가 없다. 영향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영가설은 무조건 없다예요. 없다. 뭔가가 없다. 효과가 없다. 영향이 없다.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영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안가설은 대립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lternative hypothesis인데요. 아까 뭐 hypothesis, 가설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렸고요. alternative, 대안인데 과거에는 영가설과 대립적, 반대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대립가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 alternative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대안가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통계책을 보시던 간에 영가설 이꼴 귀무가설이고요. 대안가설 이꼴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따지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영어 쓰세요. 뭐 null hypothesis, alternative hypothesis. 어차피 뭐 그쪽에서 쓰던 걸 우리나라가 번역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가설의 얼터너티브, 대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가설은 그동안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효과가 없다예요. 근데 그거의 대안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있다, 영향이 있다, 관계가 있다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의 자존심은 뭐 미국 대학생들의 자존심과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이고요. 뭐 공부 시간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공부 시간과 학점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통계적인 가설을 세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사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알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뭐 물론 그 예외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사를 한다는 그 시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경비와 모든 걸 들여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영향이 있다,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통계를 쓰는 목적은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거예요. 그 기각을 뭐 거부, 영어로는 reject라고 표현을 합니다. reject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통계를 한다. 내가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면요, 이 영가설, 규묘가설을 기각을 시키고 대안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가설이 기각됐다라는 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거를 보통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안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거에서 내포될 의미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영가설은 뭘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은 학점의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대안가설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학점의 차이가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영가설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점의 차이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점은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가설과 대안가설을 세웠으면은 영가설을 기각시키고 대안가설을 채택하는 게 기본적으로 통계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가설이 기각이 됐으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차이에 대한 걸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자동차 유형은 차이가 없다. 영가설이에요. 근데 대안가설로 보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자동차 유형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차이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관계. 보통 이거를 우리는 뭐 상관관계에서 관계라고 그러는데 상관, 관계. 소득 수준과 행복도는 상관이 없다. 또는 관계가 없다. 영가설입니다. 자, 대안가설은 뭐냐면은 소득 수준과 행복도는 관계, 상관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리고 영향 쪽으로 보면은 부모의 경제력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대안가설은 부모의 경제력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대안가설은 영가설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부모의 경제력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미친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요. 그 유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